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3강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고대 삼국의 형성과 전개 부분을 들어갈 겁니다. 여기 부분은 이름만 딱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약간 모르게 꺼림칙함이 막 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닥치는 위기가 3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위기 중에 첫 번째 위기예요. 바로 수십 명의 왕들이 둥둥둥둥둥둥 뛰어나오는 이 시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럭키, 운이 좋습니다. 왜? 저를 만났잖아요. 이 위기를 극복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시험에 나오는 레파토리들이 좀 정해져 있긴 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왕들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귀신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프리콜입니다. 고대 국가의 발전 단계를 볼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앞에 1강, 2강에서 처음에 족장, 은동진, 족장, 군장이 등장을 했어요. 맞죠? 그리고 은동진, 하마부족의 은동진, 족장, 군장이 레벨업 진화를 하면서 연맹왕국 단계로 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여나 고구려가 연맹왕국이었잖아요. 마한의 목지국은 연맹왕국이었고 나머지는 여기 군장국가, 족장국가에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였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죠. 연맹왕국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It's king. 왕은 존재를 하지만 아직까지 왕의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귀족이나 족장을 컨트롤하지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여 같은 나라는 마가우가, 저가구가, 부족장 4명이 힘을 모으면 왕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나라입니다. 오늘 배우는 이 나라들은 고대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연맹왕국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진화를 합니다. 마지막 끝판대장입니다. 요 고대 국가를 똑같은 말로 또 뭐라고 부르냐? 중앙집권 국가라고 부릅니다.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중앙에는 누가 있습니까? It's king, 왕이 있잖아요. 왕에게로 권력이 집중된다. 이게 바로 중앙집권 국가, 고대 국가입니다. 앞에 연맹왕국과는 다르게요. It's king. 왕은 존재를 하면서 왕이 완벽하게 밑에 있는 귀족장들, 이 부족장들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게 바로 고대 국가다라는 거. 자, 그러면 프리콜에서도 뭘 하셔야 되냐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이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프리콜이에요, 프리콜. 자, 우리가 흔히 고대 국가, It's king, 왕의 힘이 폭발적으로 강하다라는 중앙집권 국가라면 그 국가, It's king, 왕의 힘이 강하다라면 갖춰야 되는 요소가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정도는 해줘야지 아하 왕의 힘이 강하구나. 이 4가지 정도는 해줘야지 아하 중앙집권 국가, 고대 국가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고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왕이 부자 상속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고조선 할 때 아빠의 사들로 왕위를 넘겨주는 거. 이게 왜 왕권 강합니까? 아니, 아빠랑 아들은 나이 차가 심하게 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떡해? 만약에 아버지가 힘이 약한데 아들에게 왕위를 줬다. 나이가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순간 신하들에게 잡아먹힌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랑 나이 차가 얼마 나지 않은 친동생이나 아니면 사촌동생에게 왕위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돌아가서 아하, 아버지의 사들로 왕위를 줬다? 왕의 힘이 좀 강했구나. 중앙집권 국가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왕의 힘이 강하다라면 율령 정도는 반포를 해줘야 돼요. 이 율령 반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헌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법. 자, 이 법을 누가 만듭니까? It's king, 왕이 만드는 거예요. 왕이 하고 싶은 내용이 법 안에 슝슝슝슝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으로 옮기고 이 법을 어겼을 때 여기 이 법에 따라서 벌을 내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 안에는 왕이 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갈 거고 왕이 하고 싶은 내용들이 어겼을 때 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왕의 힘이 좀 강하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그러면 율령 반포는요. 여러분들이 마트를 가게 되면 느끼는 거. 마치 2+1, 1+1 맞죠? 왠지 모르게 사고 싶습니다. 그것처럼 율령 반포가 들어가게 되면요. 1+1, 2+1으로 딸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자, 법안에요. 먼저 100명의 관리들의 옷 색깔을 잡아준다. 그 다음에 100명의 관리들의 먼저 등급을 잡아준다. 관등제가 있습니다. 관리들의 등급을 잡아주는 게 법안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진이가 예를 들어서 왕이다. 그러면은 신하들에게 관직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직은 좀 이따 다시 배우겠지만 뭐 고구려는 뭐 대망리지, 뭐 백제는 상자평 이런 관직을 줍니다. 그 관직을 줄 때 어떻게 줄까요? 우리 이것도 고조선 배웠잖아요. 고조선 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PD님이 오늘부터 망리지예요. 그러면 망리지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더 오버하면 나에 대한 도전이에요. 죽여버릴 거예요. 맞죠? 내가 케어 가능한 만큼만, 맞죠? 관리들에게 등급을 매기고 관직과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게 관등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왜 왕권 강하냐? 이거죠. 내가 관리들 등급을 줬어요. 맞죠? 너의 권한은 이만큼, is king. 나의 권한은 이만큼이지롱. 너랑 나랑 클래스 차이가 이만큼 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관등제고요. 그 다음에 또 관리들의 등급을 매겼으면 뭘 해야 됩니까? 서로 누가 높고 낮은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학창시절을 돌아가면은 이 사람이 선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명찰, 명함, 색깔을 보고 압니다. 맞죠? 명찰 색깔이 어머나 선배네? 나도 모르게 피해 다녀요. 맞죠? 이때처럼 율령 안에 또 뭐가 들어가냐? 관리들의 등급을 매겼더라면 관리들의 옷 색깔을 잡아주는 공복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is king. 왕의 힘이 좀 강하다라면 적어도 이거 정도는 공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불교 공인이에요. 자, 우리 은동진 족장은 뭘 좋아했습니까? 하마를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마 부족입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오거나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하마씨만 찾는 거예요. 옆 동네는 개를 좋아한대요. 무슨 일만 터지면 개만 찾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이런 엉망진창이 이런 것들을 수습하고요. 맞죠? 모든 백성들을 통합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is king, 왕의 힘이 좀 강하다라면 불교 정도는 공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왕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을 왜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아, 한능검 합격하려고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쳤던 회차가 역대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했던 거예요. 극악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인스타나 페북이 이런 걸 쓰겠죠. 이상하다. 나는 시험이 어려운 거 잘 모르겠던데 왜 이번에 쳤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 잘 모르겠네 라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점수와 합격증을 사진을 탁 찍어서 인스타에 탁 올립니다. 와우. 말만 들어도 어떻게? 재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봤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얘 싸가지는 없고 재수는 없지만 한국사만큼은 잘하는 애가 많네. 맞죠? 내가 뭐 한국사 지식이 많니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결과예요. 맞죠? 합격증보다 더 확실한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돌아가서 왕의 힘이 강하다 이런 거 말고 제일 육안으로 확 드러나는 거. 야, 백성들아, 오늘부터 저 옆 강의실이 우리 고구려의 땅이다. 오늘부터 저기 앞에 데스크가 우리 고구려의 땅이다. 우와, 우리 왕 쩐다. 뭡니까? 활발한 영토 확장. 다 필요 없어요. 이 활발한 영토 확장, 이거보다 더 확실한 왕권 강화를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학창시절 어릴 때 넓은 땅을 개척했었던 강개토 대왕, 장수왕, 그 어릴 때 미친 듯이 외웠었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중앙집권 국가, 고대 국가라면은 갖춰야 되는 요소예요. 그러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요소를 갖춰가면서 왕의 힘이 강해지고 나라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가는 왕들을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 최근 10회분 말고 예전에 과거의 문제에서는 중급 레벨에서는 이걸 문제를 낸 적이 있긴 해요. 요래 놓고 중앙집권국가 고대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요 네 가지 말고 나머지 내용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냈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10회분에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삼국의 성립부터 가볼게요. 자, 가시게 되면 고구려의 일대왕이 누굽니까? 고구려의 일대왕은 동명성왕, 우리 고주몽아치입니다. 맞죠?
고주몽을 동명성왕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주몽이 어디서 도망을 쳤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부여에서 왕따를 당하죠. 왜? 눈을 감아도 백발백중, 뒤로 싸도 백발백중. 그래서 어떻게? 부여의 왕자들로부터 슈퍼 왕따를 당하면서 부여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압록강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고구려를 오픈하죠. 그리고 고구려의 2대 왕이었던 유리왕이 있습니다. 이 유리왕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고주몽이 오픈을 했었던 수도였던 졸번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프리퀄이에요. 프리퀄. 자, 그리고 이때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잘생긴 사람이 나왔습니다. 맞죠? 요 무덤을 잠깐 봐주시고요. 네, 선생님이 제가 직접 예전에 동진이와 함께하는 역사 탐방 중국을 갔었던 거예요. 아직도 한 명이 기억이 납니다. 이 학생. 그래요. 이 학생은 유일하게 저를 쳐다보고 저의 강의를 듣지 아니하고요. 땅바닥에 개미를 세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의 지금 시선이 여기로 가겠지만 이해해요. 그렇지만 여기를 보지 마시고 요거 잠깐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갔던 겁니다. 네, 또 갔어요. 네, 그리고 또 운동진과 함께 했던 투어. 오셰득 셰프하고도 한 판 붙었습니다. 이겼어요. 물론 최연석 셰프한테는 졌지만 이겼습니다. 이 당시 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상품이에요. 자, 넘어가서요. 자, 요거 아까 잠깐 무덤을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백제로 왔습니다. 백제는요, 온조왕이라 아까 봤던 2대 왕, 고구려의 2대 왕이었던 유리왕과의 스토리가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프리퀄입니다. 프리퀄. 고주몽이요. 아까 부여에서 왕따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에라이 샹!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서 어떻게 이때 사실은 자기 와이프가 있었던 거예요. 도망칠 때. 그리고 그 와이프가 고구려에서 결혼했었던 부여에서 결혼했었던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나의 와이프, 당신은 날 따라오지 마시오. 당신이 따라오게 되면 당신도 위험하지만 뱃속에 있는 우리의 아기도 위험하오. 일단 기다리고 있으시오. 그러면서 칼을 빵 부러뜨리고 칼 반쪽을 줍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아들이라면 이 칼을 들고 나를 찾아오라 하시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오픈하는 거예요. 고구려를 건국하고 나서 세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세장가를 가서 자식을 2명을 낳아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비류와 온조입니다. 비류와 온조는요, 당연히 왕자잖아요. 다음에 왕이 될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이가 찾아옵니다. 파파, 당신의 아들, 당신의 칼. 오, 마이 선, 잊고 있었던 나의 아들 마이 선. 장하다, 여기까지 왔구나, 장하다. 네가 다음 왕. 그 다음 왕이 바로 2대 왕 유리왕입니다. 앞에서 봤었던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천도했었던. 그러면 이때 온조와 비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지에 배다른 형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런. 그러면서 밑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또.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우리 역사니까 이런 거지만 실제로는 막장 드라마에 나올 만한 스토리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서 비류와 온조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형이었던 비류는 지금의 인천의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온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나라를 오픈하나, 이 백제를. 여러분들 초딩 때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바로 너구리가 있는 그곳, 바로 잠실역 부근에 롯데월드 부근에 백제를 오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의 나라를 오픈했었던 형이었던 비류는 조석의 간만해체가 너무 심해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러면서 동생에게로 합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온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시험에 나오니까 얘기를 했겠죠. 자, 이 온조는 기본적으로 고구려 계통이잖아요. 맞죠? 고구려에서 도망을 친 거예요. 고구려 사람들을 데리고. 근데 고구려가 또 부여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부여와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들이 내려와서 한강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만든 게 바로 백제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역사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팩트잖아요. 팩트.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바로 이 무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석촌동 고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석촌동이 어디냐면 그 롯데월드가 있는 곳에 보면은 석촌호수역이 있습니다. 맞죠? 대표적인 또 데이트 코스예요. 석촌호수역에서 롯데월드에서 한 15분, 20분 걸어가면 큰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있는 무덤이에요. 이 무덤이 우리 앞에 봤던 무덤은 고구려의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군총이고요. 이 무덤은
백제의 최고의 정성기를 이끌었다라는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또 석총동 고분입니다. 근데 봐요. 아까 장군총이랑 무덤을 비교했을 때 무덤 스타일이 똑같잖아요. 여기는 위에 날라갔기 때문에 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고구려와 백제 왕의 무덤의 스타일이 똑같네. 아하, 같은 계통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앞에 봤던 장군총의 무덤과 여기 근초고왕의 무덤, 석총동 고분 장군총 두 개를 던져놓고 다음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정답이 뭘까요? 고구려 유이민 계통이 백제 건국에 기여했구나.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 어떻게 나냐면 백제는요. 수도를 총 3번 옮겨요. 3번. 이 3번 옮기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다 잡아드릴 거예요. 위웅사, 위웅사, 위웅사. 위례성, 한성, 롯데월드에서 웅진으로. 그리고 사비로. 위웅사, 위웅사, 위웅사. 어느 왕 때 어떤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옮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계속 프리콜인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는 결국에는 각 나라의 정성기 왕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각 나라의 정성기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한강을 보셔야 됩니다. 한강을. 한강을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성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한강을 가지고 있네요. 고구려 정성기입니다. 신라가 한강을 가지고 있네요. 신라의 정성기인 거예요. 그러면 한강이 왜 중요하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듣고 읽으세요. 왜 중요하냐면 한강은 우리나라 한반도 교통의 요지입니다.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빌딩 숲이지만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제가요. 처음으로 이렇게 상경을 해서 지하철 2호선을 탔을 때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탔을 때 2호선을 타게 되면 이렇게 한강이 바로 보이는 역이 있잖아요. 여기 지나가면서.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강을 본 거예요. 그때 서울 토박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영모야, 대박. 왜 동진아, 호야, 대박. 야, 서울은 다르다. 야, 서울. 야, 서울은 무슨 안에, 도시 안에 바다가 있다, 바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큽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처음으로 한강을 보면 정말 커요. 처음에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자 우리의 영호가 차분하고 침착하게 저를 버리고 다음 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요.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저를 약간 무슨 도라이처럼 쳐다봤던 그 눈빛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은 빌딩 숲이에요. 옛날엔 다 뭐였을까요? 다 농경지입니다.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살겠죠. 인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를 저으면요. 어디로? 항해안, 서해안에 배를 띄워서 노를 저으면 다이렉트로 중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선진국이라는 중국으로 바로 건너가서 선진 문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이걸 차지하려고 삼국이 그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강을 기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라로 가보겠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박혁거세죠. 근데 우리는 박혁거세가 세웠니 이런 거는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 주목을 했냐면 이거죠. 바로 왕호 변천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자, 신라라는 나라는 경주, 제일 구석의 짱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백제나 고구려보다는 나라의 발전 속도가 많이 늦었어요. 늦다 보니 처음부터 바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는 못하고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의 형태로 자꾸자꾸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오늘 이사금에서 마립간, 왕으로 바뀌는 거 다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거를 통째로 다 줘버려요. 이거를. 그래놓고 어떻게 되냐? 다음과 같은 왕호 변천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라와 관련된 내용을 찾게 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내용 또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던졌을 때 문제가 정답이 뭘까요? 화랑도가 있었다. 신라잖아요. 골품제도가 있었다. 신라잖아요.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에서 3세기인데 고구려가 먼저 중앙집권 국가체제로 다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태조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태조왕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6대 왕이에요. 6대 왕. 근데 좀 재밌지 않나요?
뭐가 재밌냐면 나만 재밌겠죠 또 여러분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겠지만 자 우리가 흔히 태조왕이라는 칭호는 언제 써요? 태조왕건, 태조이성계 보통 1대 왕에게 그 칭호를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봤잖아요. 고주몽은 동명성왕이었어요. 동명왕. 근데 태조왕 같은 경우는 6대 왕입니다. 근데 여기 태조라는 칭호를 붙여준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 1대 왕에 버금갈 만큼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태조왕이란 칭호를 줬던 겁니다. 6대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무려 120년을 살았대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기본 레벨에서는 태조왕을 가지고 문제를 내진 않아요. 거의 안 냅니다. 최근 10회분 동안 태조왕을 문제로 낸 적은 없어요. 다만 다른 왕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태조왕의 업적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태조왕이 뭘 했냐면 일단 요동을 공격해요. 요동을 공격했고요. 요동 쪽에 특히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거 한나라가 만들었던 고조선을 멸망시켜 만들었던 4개의 식민지 기구 있잖아요. 그 중에 요동 쪽에 있었던 게 현도군입니다. 여기를 공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항상 고구려 밥이었던 옥저를 아흥 먹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활발한 영토 확장이냐, 활발한 영토 확장. 활발한 영토 확장을 했는 걸 기반으로 왕이 부자 상속은 못하지만 형제 상속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부족장들이 여러 부족장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배출했다라면 이제는 한 개 부족에서만 왕을 배출하는 겁니다. 그게 게르브 고시예요. 그리고 오부 체제 딱 5개 부족으로 완벽하게 이제 딱 컨트롤을 딱 시켜놓는 거예요. 자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요거는 그냥 흘려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태조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보시면 한사군 정확하게 위치를 놓고 아직도 역사 박사님들이 싸우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지역의 한사군인 낙랑군, 밑에 진범군, 임둥군, 그리고 여기 위쪽 국내성 쪽에 현도군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지금 여기 있던 태조왕이 요 현도군 쪽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고요. 국내성이 수도였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여기 일대를 공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국천왕이에요. 고국천왕은 여러분들이 좀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판서로 잠깐 가볼게요. 자 고국천왕인데 여러분들 고국천왕은 왠지 모르게 이름부터 고구려틱하지 않나요? 나만 그렇나요? 왠지 이름부터 고구려틱합니다. 내가 바로 고구려의 하늘과 같은 왕이다. 내가 바로 고구려의 하늘과 같은 왕이다 라는 왕이 바로 고국천왕입니다. 그러면 이 고국천왕은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자 먼저 내가 바로 고구려의 하늘과 같은 왕이다. 그러면 누구부터? 일단 신하부터 잡아야 됩니다. 신하를 잡기 위해서 뭘 하냐? 바로 우리 앞에서 기억나세요? 고국천왕은 9대 왕이에요. 태조왕이 6대 왕이고 그러면 태조왕이 아까 앞에 부족을 5부족으로 딱 컨트롤 했다고 했잖아요. 5개 부족으로 딱 잡아놓은 거예요. 이 부족적 5부를요. 고국천왕이요. 어떻게 바꾸냐면 행정적 5부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적 5부로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 5개 부족이 있었는 거예요. 이 5개 부족이 각각 따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완벽하게 컨트롤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가 바로 고구려의 하늘과 같은 왕이다. 신하들아 내 말 잘 들어라 라면서 어떻게 이제는 왕이 만든 행정구역 안 속에 5개 부족을 딱딱딱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따로 독립적으로 놀던 애들을 왕이 만든 행정구역 안으로 5개 부족을 편입을 시킨 겁니다. 왕이 이미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그리고 내가 바로 고구려의 하늘과 같은 왕이다. 하늘과 같은 왕이니까 어떻게 드디어 왕이 부자 상속을 이때 이뤄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국천왕이 했던 법이 있습니다. 을파소라는 신하가 건의를 해서 진행했던 법이에요. 그 법 이름이 뭐냐? 바로 진짜 큰맘 먹고 베푸는 법. 진짜 큰맘 먹고 베푸는 진대법이라는 거를 시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농사가 개폭망을 해버린 겁니다. 완전 말아먹었어요. 망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가락만 쪽쪽쪽쪽 빨겠죠. 그때 국가가 쌀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거나 이럴 때 이자를 쳐서 받는 게 진대법입니다. 국가가 직접 쌀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요. 농사가 망하면은 밑에 있는 농민들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은 먹는 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동네에 있는 귀족들에게 찾아가서 쌀을 빌리겠죠. 그 쌀을 빌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갚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치 사채와 똑같아요. 이자를 갚을 수가 없겠죠. 못 갚는 순간 그 귀족들이 뭐가 될까요? 쌀을 빌린 농민들은 싹 다 노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수능이 아니죠. 한능검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노비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죠. 소, 말, 돼지처럼 사고 파는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기르는 애완동물이 혹시 세금을 내요? 주인님 멍멍 세금 낼게요 멍멍 안 이러잖아요. 맞죠? 원래 농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노비가 되는 순간 국가에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러니 내가 바로 고구려의 하늘 같은 왕, 내가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준다. 큰맘 먹고 진짜 베푸는 진대법을 시행해서 어떻게? 쌀을 빌려줬던 겁니다. 그러면 그 쌀을 빌려받은 농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국천왕, 왕에 대한 충성심이 불타오르겠죠. 자, 그래서 요게 고국천왕의 업적이고요. 을파소의 진대법은 진대법만을 가지고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기도 해요. 진대법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을파소의 이름 고국천왕 내용 나오고 다 줍니다. 찾아라. 진대법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진대법 설명을 다 줘요. 어떻게 나오냐. 다음 제도가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하 진대법 고구려의 내용을 찾으면 되죠. 소옥제라든지 제가회의라든지 이런 거 찾으면 정답입니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서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진대법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동천왕이에요. 동천왕 같은 경우도 지금 6대 왕, 9대 왕, 11대 왕인데요. 고구려에. 동천왕은 예전에 최근 10회분에 나온 적이 없고요. 그 전에 여기는 심화에서 나오는 왕들이죠. 그리고 정답이 되지도 잘 않습니다. 오답 선지로 들어가요. 자, 이때 동천왕이 있었던 시기에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이 하나가 있잖아요. 뭐? 삼국지. 그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위나라, 유비가 초, 맞죠? 송건이 오나라잖아요. 그 시절인 거예요. 이 위나라가 그 조조의 위나라 맞습니다. 관구검이라는 장군이 고구려를 쳐들어와요. 동쪽으로부터 천재지변에 버금갈 만큼 큰 사건을 겪습니다. 그게 동천왕이에요. 근데 이때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냐? 탈탈탈탈 털려요. 거짓으로 항복을 하고 도망을 갔다가 어떻게 관구검을 제대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걸 물리쳤다라는 건데 그냥 동천왕 때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라고 그냥 알아두면 좋지만 모르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백제의 고이왕을 보겠습니다. 고이왕 같은 경우는 백제 입장에서는 고이 모셔야 되는 왕입니다. 사실 시험에 고이왕이 단독으로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이왕의 업적 같은 경우는 오답 선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긴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구려는 고국천왕 때 왕이 부자 상속을 했지만 백제는 아직 부자 상속까지는 아니고요. 고이 모시되는 고이왕 때 형제 상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근초고왕 때 와서 왕이 부자 상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이왕을 왜 고이 모셔야 되냐? 율령을 반포해요. 기억나세요? 율령을 반포하게 되면 원플원, 투플원으로 어떻게 관리들의 등급을 매기는 관등제, 관리들의 등급을 매겼으면 옷 색깔을 잡아주는 공복제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6개 관직, 그 다음에 육자평이나 높은 사람, 그리고 활발한 영토 확장을 했죠. 고이 모셔야 됩니다. 왜? 활발한 영토 확장. 만 중에 목지국, 맞죠? 사만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왕이 있던 나라가 목지국이었습니다. 여기를 공격했다라는 거. 그리고 낙랑군과 대방군 또 공격했다라는 거. 네, 요 정도로만 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금강가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야입니다. 가야는 시험에 또 단독으로 나와요. 자, 가야가 예전에 어떤 지역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가야가 있던 곳은 바로 변안이었죠. 이런 변태 오타쿠. 이런 변태 오타쿠. 변태니까 구석에 짱 박아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무슨 변태? 철변태입니다. 철변태. 철이 썩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농사는 당연하거니와 철도 썩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안 지역에 있었던 구야국이 나머지를 먹으면서 등장한 게 바로 가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가야는 연맹왕국이다라는 거.
자, 가야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다르게 중앙 집권 국가로는 성장하지를 못해요. 영맹 국가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왜? 제대로 된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할 만하면은 어떻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장할 만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야 지역은요. 예전부터 변한 지역, 맞죠? 농사는 당연히 잘 되거니와 철도 썩어나요. 굳이 하나가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개인 플레이입니다. 아, 내가 낸데, 아, 쟤랑 나랑 왜 하나가 돼야 돼? 나 안 한다. 그러면서 다 따로 움직이는 영맹체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가야는 금강가야, 대가야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아라가야니, 성상가야니 가야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가야 연맹체제지만 단체로 뭔가 외교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철을 대량으로 수출할 때는 누군가가 대표에서 나서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였던 가야를 가야연맹의 맹주라고 부릅니다. 그 시험에 나오는 가야 두 개가 바로 초기 가야연맹의 맹주,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금강가야입니다. 여기 나오는. 금강가야가 바로 초기 가야연맹의 맹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강가야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설명이 나와요. 삼국유사를 보게 되면 가락국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수로가 어쩌고 샤랑샤랑샤랑 꿀랑꿍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금강가야를 물어보고 있구나. 금강가야 내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중앙집권체제 또는 연맹왕국으로 머물렀다. 중앙집권체제로 성장하지를 못하였다. 발전하지 못하였다. 둘 다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가야는 연맹왕국으로 끝났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가야는 무슨 변태? 철변태. 예전의 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썩어나니까 맞죠? 철 원자재인 덩이새를 마치 화폐처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낙랑군 우리 앞에서 한사군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낙랑군의 위치가 여기쯤에 있습니다. 맞죠? 가야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 철이 썩어나니까 이 철을요. 여기 이렇게 낙랑군에 갖다 팔고 또 일본에도 갖다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로 이 금강가야는 초기의 가야연맹은요. 맞죠? 이 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낙랑군가 외에 수출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중간에 또 물건을 가지고 와서 중개무역을 또 주도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러면 금강가야가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걸리는 거. 요거 덩이새를 만들어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찾으면 가야 문제에 또 정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가야는 이런 유물을 던져놓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철과 관련된 유물 던져놓고요. 가야 설명 몇 개 해놔요. 그래놓고 다음 나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가야 내용인 걸 알고 가야에 대한 걸 찾으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다 가야의 대표적인 유물인데요. 보시면 철을 원자재처럼 덩이새인 이거를 화폐처럼 썼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철이 썩어나니까 온몸에 휘감습니다. 철이 썩어나니까 어떻게 말에게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다 가야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이제 4세기로 들어갑니다. 4세기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미천왕부터 또 시작을 할 거예요. 미천왕은 고구려의 아까 우리 6대, 9대, 11대 좀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이제 미천왕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16대 왕이에요. 아주 미쳐버렸던 왕입니다. 미천왕은 뭐다? 아주 미쳐버렸던 왕이에요. 왜 미쳐버리냐? 칠판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이 고구려의 고구권왕 이어서 미천왕은요. 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암평이라 그래서 여기에 서암평이라는 곳을 털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나세요? 여기에 있던 낙랑군. 낙랑군을 아흥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미천왕 때는요. 사실 고구려와 밑에 백제가 있었지만 둘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낙랑군이 약간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미쳐버렸던 미천왕이 여기에 있었던 서암평가, 여기에 있었던 낙랑군을 아흥 먹어버리면서 고구려와 백제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영토가 서로 맞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와,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미천왕의 스토리를 잡아드렸고요. 잠깐 보시면은 여기는
기본 레벨에서는 시험 문제 정답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심화 레벨에서는 미천왕이 사실 정답보다는 여기도 오답 선지로 들어가요. 서한평을 점령하였다, 낙랑군을 축축하였다. 요게 다른 왕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미천왕 때구나 라는 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낙랑군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방군이 보일 거예요. 여기 있던 진범군이 대방군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고요. 서한평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죠? 낙랑군을 아흥 먹으면서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영토가 서로 맞닿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고구려의 아주 맺혀버렸던 미천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수리왕 갈 건데요. 가기 전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여길 좀 봐야 돼요. 고궁원왕이랑 근초고왕의 스토리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고궁원왕이랑 근초고왕이랑 동시간대 같이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근초고왕이랑 소수리왕이랑 동시간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내무왕이랑 강개토대왕이랑 같은 시기 맞물려 있어요. 요거를 잡으셔야 되는 건데 먼저 고궁원왕과 근초고왕의 스토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옆으로 잠깐 가볼게요. 보시면 이제 근초고왕을 잡아야 되는데 옆으로 가시게 되면요. 자, 고궁원왕부터 가보겠습니다. 고궁원왕은 어떤 왕이냐? 여러분들 왠지 모르게 또 이름부터 고구려틱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나요? 왠지 모르게 이름이 대빵대빵 고구려틱합니다. 맞죠? 자, 근데 고국천왕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고국천왕은 내가 바로 고구려의 하늘과 같은 왕이다. 이 고궁원왕은 대빵대빵대빵 원망스럽게 죽은 왕이에요. 대빵대빵대빵 원망스럽게 죽은 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역대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불쌍하기로는 거의 빅3 안에 들어간다? 거의 제가 볼 때 넘버1이에요. 어떤 슬픈 스토리가 있었냐? 고궁원왕이 있을 때요. 중국에 전년이라는 오랑캐들이 있었어요. 얘들이 쳐들어옵니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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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털어버려요. 고궁원왕이 탈탈탈탈 털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본인의 아버지였던 미쳐버렸던 미천왕, 아버지 무덤을 털리면서 아버지 시신을 뺏겨요. 아버지 시신을 뺏기는 건 당연하거니와 본인의 와이프와 본인의 친엄마 미천왕의 부인이죠. 전년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백성들, 자기 부하들 다 잡혀요. 그러면서 이때 고궁원왕 잘못했다. 전년 잘못했다. 너 말 잘 들을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굴욕적으로 전년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이걸 수습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돌아오지만 와이프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겪습니다. 이렇게 고구려 고궁원왕이 탈탈탈탈 털리고 있는 동안 남쪽에는 백제는 누가? 백제의 최고의 정성기를 이끌었다라는 근초고왕. 처음으로 정성기를 이끌었던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근초고왕은 백제 입장에서는 고이 모셔야 되는 고이왕. 고이왕이 목지국을 아흥 먹었잖아요. 맞죠? 점령을 했었고 밟았는데 이때 근초고왕은 어떻게? 마한 전체를 싹 다 먹어버립니다. 전라도 전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다시 고구려 돌아갑니다. 이때 고구려 고궁원왕은 이런 젠장 빌어먹을, 내가 비록 저 적보다는 오랑캐 새끼들에게 반쯤 털렸지만 당황하지 마라 백성들아. 우리 고구려 아직 건재하다. 한반도에서는 우리 고구려가 아직 넘버1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궁원왕은요, 근초고왕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백제로.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고궁원왕이 근초고왕에게 박살이 납니다. 서로 놀래요. 고구려는 뭐지? 백제가 저렇게 힘이 강했던가? 근초고왕은 뭐야? 고구려 저렇게 힘이 약했어? 이상한데? 고궁원왕 믿을 수 없다. 다시 간다. 또 가요. 또 갔다가 또 박살이 납니다. 그러자 고궁원왕 뭐지? 백제가 왜 저렇게 힘이 세지? 그러면서 근초고왕 뭐야? 고구려? 찐따네. 대빵 힘이 약하네. 뭐야? 별거 없네. 이번엔 우리가 간다. 그러면서 근초고왕이 대군을 끌고 쳐들어갑니다. 이때 고궁원왕이 어디서? 바로 평양성이라는 곳에서 근초고왕을 맞이하죠. 그렇지만 이때 고궁원왕 백제군이 쏜 활에 헤드샷 머리를 맞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콸콸콸콸콸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평양성에서 고궁원왕이 전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왜? 왕이 지금 전쟁 중에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설마 고궁원왕이 전쟁하기 전날에 신하들아 백성들아 큰일 났죠. 나 다음날 전쟁하다 죽을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하렴. 이러고 죽었나요? 갑자기 훅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구려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백제는 근초고왕은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해? 최고의 정성기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 중국의 요서, 배를 타면 저절로 간다라는 중국의 쌍둥반도, 그리고 당시 중국에 있었던 나라였던 저와 이름이 똑같았던 동진과 교류를 하고요. 그리고 백제 근초고왕 때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의 규슈라는 지역으로 진출을 해요. 그리고 여기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근초고왕이 일본 왕에게 줄 선물을 챙겨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래요. 이렇게 생긴 칠지도입니다. 이렇게 생긴 칠지도. 이걸 딱 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칼은요. 칠지도 7개 칼날이 달린 건데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도 100%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칼 안에 글귀가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칼을 준 거예요. 갑니다. 야! 일본에 도착을 했어요. 야! 여기 일본 외항 어디 있는데? 우기기 저예요 일본 외항이에요. 달려옵니다. 맞죠? 이때 기록을 보게 되면 일본과 우리는 클래스가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칠지도를 전해주러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은 그 당시 때 아직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면 그 당시 때 아직 숟가락도 없어요. 무슨 인도처럼 손으로 퍽퍽퍽 신나게 밥을 먹습니다. 이때 어떻게? 야, 네가 왜 왕이니? 접니다. 어허, 우리 백제 사신단이다. 우리 백제 근초왕인 니들에게 선물을 주란다. 라면서 이 칼을 탁 주는 거예요. 이 칠지도. 지금으로 치면 명품 가방에 버금가는 명품 칼. 이 칼을 받는 순간 일본이 어떻게 될까요? 스고이 데스요. 아이시대루 난리가 납니다. 하트 뿅뿅뿅뿅뿅뿅. 이 칼을 받은 뒤부터 어떻게? 백제는 일본을 엄청나게 따르게끔 만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이 이 칼을 받은 뒤부터 바로 백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백제가 망했을 때도 일본에서 모든 가용한 군대를 다 끌고 도와주러 가요. 그리고 아름답게 같이 박살이 나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 그렇죠? 이때부터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 칠지도를 문제를 내기도 해요. 요거 던져놓고 다음 자료와 다음 유물과 관련된 탐구활동으로 옳은 것은 누구와 누구의 교류입니까? 백제와 일본과의 교류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근초고왕은 뭐랍니까? 왕이 부자 상속을 이때 이뤄내는 거예요. 고구려는 내가 바로 고구려의 하늘과 같은 왕이다. 고국천왕 때 부자 상속. 백제는 근초고왕 때. 그리고 이때 역사책을 써요. 요걸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심화는 역사책을 가지고 정답으로 많이 내요. 기본은 그렇진 않지만요. 자, 최고의 정성기입니다. 백제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죠? 자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자서전처럼 역사책을 쓰는 거예요. 바로 고흥이라는 아저씨를 시켜서 석이라는 역사책을 썼던 게 바로 백제 근초고왕 때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평양성에서 고궁원왕을 전사시켰고요. 요서지방, 쌍둥반도, 동진, 그리고 일본의 규슈 칠지도를 전해줬습니다. 맞죠? 시험에는 이 지도를 던져놔요. 다음 지도와 같은 정세 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금 한강이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바로 한강이 백제한테 있잖아요. 백제의 정성기 근초고왕의 정성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내용을 찾게 되면 정답은 뭘까요? 평양성에서 고구려의 고궁원왕이 전사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맞죠?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소수림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수림왕부터는 그래요. 아껴뒀던 슈퍼 아이템을 쓸 때가 왔어요. 자, 이 슈퍼 아이템인데요. 보시게 되면요. 이게 빼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어이구. 자, 이거인데요. 네, 이게 제가 중국에서 또 구매를 했는 또 슈퍼 아이템입니다.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맞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고구려의 고구려. 무슨 개미 더듬이 같습니다. 이게 또 대박인 게 불도 들어와요. 이렇게. 중국의 과학기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소수리왕 얘기 한번 해볼게요. 소수리왕은 앞에 봤던 고궁원왕의 아들이에요. 고궁원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고궁원왕의 아들은 어떨까요, 지금? 위기예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무슨 위기? 왕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이 혼란한 걸 수습을 해야 돼요. 이거를 수습을 못하게 되면 국가적인 위기가 오는 겁니다. 다행히 이 위기를 극복을 해요. 그러니 이렇게 따로 배우는 거고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는 아무나 극복할 수가 있나요? 오로지 누구만이? 소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수리왕. 소름 돋았던 소수리왕 왕권강화 3단 콤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먼저 신하들아 백성들아 당황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나 아직 건재하다. 먼저 일단 신하들부터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신하들아, 우리 힘을 모아서 이 위기 한번 극복해보자. 나에게 힘을 조금만 실어달라. 그러면서 율령을 반포합니다. 법을 반포하면서 신하들을 다잡는 거예요. 두 번째, 소수리왕 뭐랄까요? 백성들아 당황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나라 망한 거 아니다. 고구려 건재하다. 내가 있잖니. 신하들아 백성들아 당황하지 마라.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중국 전년에게 그리고 백제 근초고왕에게 탈탈탈탈 털렸잖아요. 맞죠? 그거를 수습하기 위한 그 두 번의 큰 전쟁에서 패하면서 수많은 인재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태학이란 학교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수도였던 국내성에 있었던 학교예요. 자, 무슨 말이냐? 소름 돋았던 소수리왕, 소름 3단 콤보, 왕권강화 3단 콤보. 일단 율령 법을 만드는 건 여러 명의 왕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똘똘한 왕만이 만들면 됩니다. 그 왕은 똘똘한 왕, 아주 소수에 불과하겠죠. 소수리왕 율령 반포. 불교를 공인하는 거 여러 명의 왕이 공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똘똘한 왕 한 명이 그냥 공인하면 되는 거예요. 소수만이 공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름 돋았던 소수리왕 불교 공인. 국내성에 있었던 학교, 국내성에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학을 못하고요. 국내성 주변에 있던 소수만이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소름 돋았던 소수리왕, 소름 3단 콤보 다 잡아드렸어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앞에 봤던 고궁원왕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놓고 이거를 수습했던 아들, 왕. 다음 왕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요거 중에 하나를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또는 이 세 개의 업적 중에 두 개가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요. 다음과 같은 정책을 하였던 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백제는 근초고왕이 지나서 침류왕.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거. 침류왕 때요. 그 다음에 강개토대왕 내무랑입니다. 강개토대왕 내무랑은 둘이 같이 묶이는 스토리죠. 한번 가볼게요. 자, 강개토대왕인데 강개토대왕은 이미 다들 알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동가 만주를 아흥 먹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또 제가 또 중국에서 산 슈퍼 아이템. 아까 봤더라면 또 있어요. 더듬이가 된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또 불이 이렇게 또 들어와요. 맞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또 한번 써볼까요? 그래요. 고구려입니다. 이걸 쓰면은 제 얼굴이 삐져 터질 것 같아요. 맞죠? 고구려입니다. 장수왕, 여동 장수왕의 아버지죠. 강개토대왕은 어떻게? 저기 북쪽 요동만주를 아흥 다 먹었다라는 건데요. 자, 소수리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이었던 고궁양왕, 그리고 이어서 강개토대왕입니다. 소수리왕이 빠르게 다시 왕권을 잡아놨기 때문에 강개토대왕 때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만주 대부분을 차지하는 활발한 영토 확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잠깐 판서로 가면요. 자, 보시게 되면 강개토대왕이요. 여동가 만주를 아흥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할아버지의 복수. 고궁원왕의 복수를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강 유역에 다 차지하지는 못하고요. 한강의 이북 지역을 차지를 합니다. 한강의 북쪽 지역을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백제가 난리가 나죠. 백제가 자기 집 롯데월드 일대 부근의 절반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자 백제에서는 당황하지 마라 백제 백성들아. 똑같아요.
우리가 비록 저기 고구려에게 수도를 반쯤 뺏겼지만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는 우리 백제 건재하다. 우리 아직 멀쩡하다.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백제가 누구를 치려고 하냐? 바로 신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라를. 그러면서 이때 백제가 누구한테? 먼저 일본에게 연락을 해요. 왜한테? 야, 일본아. 야, 일본아. 내가 신라를 치러 갈게. 너 안 갈래? 가겠어요. 우우우. 벌써 배를 띄웁니다. 왜? 근초고왕이 칠지도를 준 뒤부터 일본은 백제빠입니다. 백제빠. 바로 가자. 배를 벌써 띄웁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가야한테도 연락을 해요. 야, 가야야. 내가 신라를 치러 갈 거거든. 일본에게 연락을 했어. 일본 벌써 배 띄웠대. 너도 갈래? 이때 가야는 갈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한편 배를 띄웠던 일본이 대박이에요. 경주 일대 수도를 삥 둘러쌀 만큼 신라를 엄청 힘들게 만듭니다. 이때 신라의 왕이 누구냐? 바로 내무랑이에요. 내무랑. 지금 강개토대왕이랑 동시간대에 맞물리는 왕입니다. 내무랑이에요. 이 내무랑은 동네 왕따가 따로 없죠. 백제와 가야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심지어는 일본 왜구한테도 탈탈탈탈 털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혼자 극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바로 북쪽에 있던 강개토대왕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뇌물을 뿌잉뿌잉, 뇌물을 뿌잉뿌잉. 강개토대왕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응?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를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당신의 노비로 살겠어요. 평생 당신을 섬길게요. 뇌물을 뿌잉뿌잉, 뇌물을 뿌잉뿌잉. 강개토대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자 강개토대왕이 오케이,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도 우리의 힘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구나 라면서 대규모 군대를 끌고 내려옵니다. 대규모 군대를 끌고 내려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보병, 기병 5만 가까이를 끌고 내려오면서 여기 신라에 침입했던 왜구를 탈탈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개토대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당장 일본 왜구가 못 도망가게끔 막아라. 얘들 분명히 배 타고 왔다. 배 타고 도망갈 거다. 해안가를 막아버려. 해안가를 막아버립니다. 도망갈 데가 없던 이 왜구 어디로 가냐? 바로 가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자 강개토대왕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보이지가 않는다. 얘 어디 갔니? 전하, 일본 왜구 가야로 도망갔답니다. 그러자 강개토대왕이 딱 한마디예요. 그래? 가야도 털어버려. 그러면서 졸지에 갈까 말까 멍 때리고 있던 가야도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같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강개토대왕의 왜구 격퇴 과정 속에서 금강가야, 해안가 유역에 있던 금강가야가 같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도망갔던 왜구를 따라가다가 같이 옆에 있던 금강가야까지, 멍 때리고 있던 가야까지 박살이 납니다. 가야가 망한 건 아니에요. 간판만 걸려있는 수준으로 남아있고 거의 나라가 거의 폭망합니다.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금강가야가 그 김수로 초기 가야연맹의 맹주였잖아요. 이때 박살이 나면서 가야연맹의 맹주가 바뀝니다. 바로 큰가야, 고령에 있었던 여기는 금강가야, 김해 금강가야, 고령 대가야로 가야의 맹주가 바뀌어버려요. 후기 가야연맹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대가야가 대장이 된 뒤부터는요. 큰가야, 마지막까지 큰가야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강개토대왕의 왜구 격퇴 과정 속에서 가야가 쇠퇴하였다. 맞죠? 그러면 금강가야 문제, 대가야 문제가 나올 때는 요 강개토대왕의 스토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고구려의 침입으로 쇠퇴하였다. 금강가야 스토리가 나올 때 이거 정답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내무랑입니다. 내무랑은요, 똘똘해요. 잘 됐다. 요걸 기회로 좀 이용을 해야 되겠다. 뭐를? 형님. 응? 형님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형님 너무 형님으로 정말 모실게요. 근데 형님 그거 아세요? 왜? 형님, 저희 신라는요, 왕을 할 때요, 박, 석, 김 요렇게 3명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해요. 응? 어떻게 그런 찐따 같은? 맞죠, 형? 찐따 같죠? 우리는요, 형, 왕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박씨, 석씨, 김씨의 3명이 나와요. 후보자가. 그리고 떡을 잡아요. 떡을 앙 씹어 먹어요. 그리고 떡에 찍힌 이빨수가 많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멍청하다. 맞죠, 형?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빨금. 이빨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형. 그러니까 형. 근데 형 그거 아세요? 제가 김씨예요. 김씨. 형.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형 말 잘 듣는 제가 계속 왕위가 배출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안에서. 그렇다. 좋다. 맞다. 그렇게 해. 그러면서 어떻게? 바로 내무랑 때 와서 박석김이 아니라 이제 김씨만이 왕이 되는 김씨 세습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이제 더 이상 이빨수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서 내무랑 때 와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랑 내용 잡아드렸고요. 내무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 문제로 볼 때는 그렇게 출제율이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강개토대왕 문제가 나올 때는 그래도 엮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판서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보시면 만주 대부분을 확보를 했고요.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왜구를 격퇴를 했어요. 그 격퇴 과정 속에서 금강가야가 붕괴됐다라는 거고, 요거 중요한 거 나와요. 우리나라 최초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나 동진이는요 배고파요. 응? 나 동진이는요 오늘 수업 끝나면 집에 가서 TV 볼 거예요. 나 동진이는요 오늘 집에 가면은 또 영화도 볼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일단 기분이 나쁘고 재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냥 듣고 있어요. 쟤 왜 저래? 저 왜 저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도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잖아요. 만약에 게시글 이런 거 막 악플 달았어. 어떻게 될까요? 삐집니다. 나 강의 안 찍어. 안 찍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럼 돌아가서 이 연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만의 애칭이에요. 나 동진이는요. 나만의 애칭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활발한 영토 확정 만주를 다 먹었던 강개토 대왕 때 처음으로 연어를 써요. 나는 이 사실을 지금 현재 상황을 영원히 즐기겠다라는 영락이라는 연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요, 이 연어라는 거는 중국의 연어를 따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연어를 따라 쓰는 게 아니라 나만의 애칭, 나만의 연어를 쓰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아하, 중국과 대등하구나. 그 다음에 중국, 나한테 간섭하지 마라. 너랑 나랑 대등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힘이 약했더라면 이전까지는 중국의 애칭, 중국의 연어를 따라 썼더라면 강개토 대왕 때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연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영락이다라는 거. 강개토 대왕은 시험에 단독 문제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왜구를 격퇴하였다, 영락이라는 연어를 사용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보세요. 김해에 있던 금강가야. 여기가 박살이 나고 내륙지방. 내륙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피해를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후기 가야혁명은 이렇게 대가야로 넘어갔다라는 거. 가야 문제가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여기를 가, 여기를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철이 썩어 나니까 예전에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했고요. 철이 썩어 나니까 그 철을 낭랑가 어디로? 외에 수출을 하기도 했었고요. 차이점은 뭐? 여기는 김수로, 김해, 여기는 고령대가야. 또 차이점은 뭐? 강개토 대왕의 침략으로 어떻게 쇠퇴하였다. 거기는 금강가야. 맞죠? 요거 잡아드렸고요. 요거 하고 이제 끝낼 건데 호명 그릇이 있어요. 자, 강개토 대왕이 이렇게 신라를 도와준 뒤부터 신라가요. 고구려의 간섭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팩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유물, 호명 그릇이에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신라 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호총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 딱 보게 되면 밥그릇에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글씨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 이겁니다.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이 죽은 지가 3년이 지났대요. 그런데 그거를 슬퍼한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 도구, 강개토 대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 도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선생님, 뭐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고 봐요. 신라 왕의 무덤에서 고구려 왕 강개토 대왕을 기리는 아이템 도구가 발견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나요? 아,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을 많이 받았구나. 또 고구려가 신라를 많이 간섭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요 유물을 통째로 던져놔요. 다음 유물과 관련된 탐구활동 탐구 주제로 옳은 것은 고구려가 신라에 많은 정치적 간섭을 끼쳤다. 찾으면 정답이죠. 맞죠?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강개토 대왕릉비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제가 갔던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무랑 여기 있는 것처럼 김씨 왕위 세습권, 마립간 칭호 처음 사용했고 왜구 격퇴했고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의 힘을 빌려서요. 진안 지역 대부분을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장수왕으로 갈 건데 여기는 끊었다가 이어서 장수왕부터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